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선복도이가 물러가는 시기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여러분 고생이 많죠? 이틀 뒤면은 입추가 되었어요. 입추가 되면 아침 저녁은 찬바람이 붑니다. 오늘도 보면 출근길에 찬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이슈가 또 하나 있죠.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관한 이슈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제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잠실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바로 주변 지역으로 옮겨서 대세로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게 언론 논조도 일부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대담을 통해서 지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대세장이 전조다.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대담이 나오는데 그건 전문가들 자기 신들의 바로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참조하면 되고요. 우리 일반인이니까 일반인으로서 바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잠실 아파트는 결국은 7, 80년대에 지어졌죠. 7, 80년대에 지어져가지고 후줄근합니다.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재건축이 되었는데 재건축을 빌미로 해서 바로 부동산 가격이 몇 년 전부터 급등했죠. 그래서 재미를 많이 본 분도 계시고요. 그런 이제 흐름 못 타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이제 논리는 결국은 사회 전체로 봐서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부동산은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투자의 목적이 아니죠. 근데 한국은 좀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락이 많으니까 투자 수요의 하나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도가요. 주거 용도고 하나는 또 투자 용도인데 자, 주거 용도는 결국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집을 구매하려고 그러고요. 집에 있는 분들은 이제 보도 안락한 인테리어라든가 그다음에 넓은 평수로 간다든가 또는 좋은 입지가 있는 아파트로 간다는 그런 실수요가 있는데 이런 실수요는 바로 부동산의 장세에 관계없이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항상 이제 몰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실수요 자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대세장을 결정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대세장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투자 수요겠죠. 투자 수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유별나게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서울 시민의 바로 80% 정도, 7, 80% 정도가 아파트 차지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대체로 한 50% 정도가 아파트 살고 50%는 비아파트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좀 넓은 평수에 안락한 집에 사는 게 좋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데는 큰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건 신상업지구고요. 보통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부동산 자체가 투기 수요가 아니고요. 물론 최근에 와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장만한다든가 또는 보다 좋은 아파트, 또 넓은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또 더욱이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투자 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면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결국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출한다는 것은 이제 파이낸스 한다는 건데 우리는 파이낸스는 결국은 이제 재정으로 본다는 해석을 이해하는데 미국에서 파이낸스 한다면 대출을 하는 의미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대출 즉 파이낸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금리니까 좀 덜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액수가 크면은 부담이 크죠. 특히 직장인 같은 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수요를 이끄는 그 핵심은 뭐겠습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투자 수익률이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은행에서 대출하는 바로 은행 이자가 높아야 할 때만이 바로 투자 수요가 있고요. 투자 수요가 모를 때만이 부동산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낸스의 핵심 뭐냐?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거지.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어. 하락합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제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을 가보면 지금하고 그전하고 비해서는 바로 가격이 좀 많이 다운이 됐어요. 하락 장세였는데 최근에 와서 좀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아닌 것 같고요. 가격이 오른 것은 강남 등 일부 같아요, 보면.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을 상승케 하는 바로 모멘텀은 뭐냐?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겠죠. 이렇게 보처럼.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강남에서 관악산을 바라보는 강남인데요. 강남에 대한 로망이 있죠. 이렇게처럼 인서란 사람이 인강남이 인대치동처럼 이렇게 사람이 수요하는 내용이 있어야만이 바로 부동산의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거고요. 부동산 수요가 창출될 때만이 바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에 보면 여기 하나 빠졌는데 평택지구가 옛날에 핫했죠. 핫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평택 고덕지구라 그러나요? 그 지구에서 바로 삼성에 투자함으로써 그에 대한 산업단이 생겼죠. 산업단지가 생기면 그 자체로서 바로 부동산 수요가 있는 거고요. 또 산업단지 건설되면 대기업이 들어오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취업 또는 직장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 결국은 집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가 생기고 부동산 수요가 넘쳐날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돼 있죠. 이건 이제 하나의 산업단지 내용인데, 근데 산업단지가 전국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계도 불투명하니까 부분적으로 일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일으켜 할 만한 모멘텀은 못 되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될 수 있는지 몰라도. 두 번째는 바로 익선동처럼요. 익선동은 인사동 옆에 있습니다. 인사동 옆에 있는데 인사동에서 구경하고 옆 골목으로 빠져나가면 익선동이거든. 익선동은 저희가 서울에 거주한 것처럼요. 버려진 동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거주 안 하고 다 안 다녔어요. 밤에는 이제 사람이 안 다니니까 다니기 꺼려한 동네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찾는 트렌드에 맞춰서 익선대에 몰려들다 보니까 카페도 생기고 음식점 생기고 그러다 보니 가게가 많이 생겼죠. 이렇게 좀 아름다운 가게가 생겼습니다. 이게 일부예요. 그 다음 골목처럼 옛날처럼 고건물처럼 버려진 골목이 바로 아름답게 장식된 게 많고요. 요 옆이 바로 북천 한옥촌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죠. 한옥촌도 보면 옛날에는 사람이 안 다녔어요. 그래서 갑자기 떠다 보니까 핫한 플레이스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외국인도 관광도 많이 오는데 이처럼요. 바로 구도심에서 버려진 구도심이 바로 핫한 플레이스 뜰 때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가격이 생기고 그러면 뭡니까? 바로 부동산 수요가 생기죠. 그럼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 단지는 얘가 성수동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요. 이런 바로 핫플레이스가 될 때 바로 그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미리 본 것처럼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좀 무리죠. 그건 경제 논리를 보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모멘텀 중 하나가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은 바로 그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 수익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재건축 뛰어들고 심지어는 재건축 요건을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가 엄청나게 빗발쳤죠. 그래서 재건축은 투자 수익이 많았으니까 재건축에 뛰어드는 조합원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노리고 수주하고자 하는 바로 건설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트렌드가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함으로써 바로 투자 수익이 바로 줄어드는 거죠. 공사비 또는 자재비가 급등해서요. 건설사로 봐서 수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바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조합은 부담금을 5억 내 7억씩 부담시키는데 그런데 5억 내 7억 부담시키면 현실적으로 그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은행이 뒤에 파이낸스 해야 되죠. 파이낸스 하게 되면 이자가 나간단 말입니다. 이자가 나가게 되면 부담이 느끼니까 바로 조합하고 분쟁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조합하고 건설사하고 분쟁이 급증하고 급기야는 건설사가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포기하는
현상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재건축도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일으키는 모멘텀이 될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에 급등하는 모멘텀이 없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강남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또 아파트별로 메리트가 있으면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건 부분적인 거고요. 동별 또는 아파트별 이렇게 세세하게 가는 거지. 예, 전체적인 아파트, 서울 전체 가격이라든가 또는 지방 전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면에서 아파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 불안하게 여겨서 대출해서 바로 산다든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파이낸스에서 아파트 투자에 뛰어든다. 이건 조금 무리죠.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아파트에 대해서 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바로 민감하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일반인이 관점 보면 부동산 가격, 즉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대세적인 추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관점이지만요. 신중에 신중에 기해서 바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